오늘은 어느새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진 엔비디아에 주목해 볼 만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성에 집중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밸류에이션을 보면 27년과 28년 예상 PER이 각각 16.49배, 13배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이나 S&P 500 지수와 비교해도 확실히 저평가된 상황인데요. 다가오는 2026년 8월 26일에 예정된 실적 발표의 추정치 변화를 보면 지난 90일 동안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34번이나 상향 조정되며 현재 EPS는 2.08달러, 예상 매출은 917.3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전망치의 47.78% 상승은 기업의 기초 체력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줍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주가 하락이 아니라 이익의 증가 속도가 주가 상승을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연초 이후 주가가 13% 오르는 동안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92%, 조정 주당 순이익은 무려 140%나 가파르게 상승하며 이익이라는 분모를 크게 키웠습니다. 결국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을 끌어내리면서 주가 하락 없이도 밸류에이션 압축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횡보하며 시장의 우려를 샀던 핵심적인 이유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고객사들의 자체 AI 칩 개발 확대 소식 때문입니다. 구글의 TPU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처럼 각 기업들이 자사의 내부 워크로드나 인프라에 맞춰 최적화된 전용 가속기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엔비디아의 완전한 위기로 해석하기보다는 특정 추론, 작업 등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되는 점진적인 점유율 희석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범용 AI 모델 학습 성능이나 소프트웨어 생태계 측면에서 엔비디아 GPU가 가진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기관의 분석처럼 시장의 점유율 하락 우려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으며 고객의 AI 투자 파이 전체에서 가져가는 몫이 다소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또 다른 불안 요소는 빅테크들이 2025년 약 4천억 달러, 2026년 7천억 달러 이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불거진 막대한 비용 대비 수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만약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AI 서비스의 실제 수익화가 지연된다면 고객사들이 인프라 투자 속도를 조절하게 되고 이는 엔비디아 신규 주문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자체의 경쟁력보다 고객사들의 AI 투자 수익률이 주가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외부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 핵심 지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제 서비스 기반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구글 클라우드의 워크로드 수익성, 아마존 클라우드의 영업이익률, 메타의 강력한 AI 광고 수익 기여도 등이 꼽힙니다. 이들의 분기별 실적 발표 결과가 실질적인 현금 흐름 창출을 증명해 내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엔비디아 주가의 방향성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한편 엔비디아 내부적으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실질적인 리스크는 단기적인 수요 감소가 아니라 칩을 가동할 전력과 공간이 부족한 물리적 인프라 병목 현상입니다. 공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듯 주문 의향은 폭발적이지만 데이터 센터 자본이나 전력 가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고객의 설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칩 공급이나 수요가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후방 인프라 건설 속도가 기업의 성장 속도를 가로막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다방면의 우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병렬 연산에 특화된 그들의 압도적인 GPU 아키텍처 설계 능력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단순 칩 단위 성능을 따라잡으려 고군분투할 때 엔비디아는 블랙웰과 루빈 등 1년 주기의 공격적인 제품 로드맵을 선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칩 단위의 경쟁을 넘어 데이터 센터 전체의 생산성과 비용 절감 효율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며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하드웨어 역량 이상으로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한 것은 오랫동안 공들여 육성해온 쿠다 중심의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딥러닝부터 최적화 도구까지 방대한 라이브러리가 엮여 있어 개발자가 타사 반도체로 전환하려면 코드 제작성과 시스템 안정성 재검증 등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성능만으로는
이 견고한 생태계를 이탈하게 만들기 불가능하며 플랫폼 위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가 많아질수록 기업 가치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더 나아가 부품 단위의 납품을 완전히 탈피하여 GPU, CPU, 스위치, 네트워크 장비를 하나로 결합한 AI 공장 전체를 판매하는 극단적 공동 설계 전략도 탁월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회사의 개별 부품을 조합하며 발생할 수 있는 호환성 결함이나 구축 지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완벽히 검증된 풀스택 시스템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 인프라 시장의 주요 경쟁은 단일 칩 간의 성능 비교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되는 시스템 대 불안정한 조합의 싸움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엔비디아의 강점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완성한 기술과 아키텍처를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 트윈 등 다른 거대 산업 생태계로 효율적으로 재활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각 영역마다 바닥부터 새로운 칩을 개발하는 대신 텐서코어와 같은 통합된 기술 기반을 다중시장으로 폭제하여 연구비용은 줄이고 침투 속도는 높였습니다. 만약 향후 주력인 서버용 시장의 수요가 정체기를 맞이하더라도 다가올 피지컬 AI 혁명 등 여러 성장 옵션이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협적인 잠재 리스크로 평가받는 빅테크의 자체 개발 칩 확장에 대해서도 이들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생태계 내부로 포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맞춤형 인공지능 칩을 적극 도입하더라도 유연한 연결 기술을 제공해 자사의 네트워킹 및 스위치 인프라에 자연스레 연동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어떤 브랜드를 메인 프로세서로 채택하든 결국 전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통제권은 플랫폼 사업자인 엔비디아가 쥐게 됩니다. 최근에는 단순 장비 일회성 판매를 넘어 네오클라우드라는 신규 클라우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직접 육성하며 칩 판매와 서비스 임대라는 반복 수익 모델까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지와 전력을 확보한 신생 기업들에게 신용 보강과 자금 조달을 돕고 막대한 물량의 컴퓨팅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획기적인 구조입니다. 이후 인프라가 24시간 가동되며 AI 개발사들에게 임대될 때 발생하는 운영 수익 일부까지 수취함으로써 완벽한 이중 수익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네오클라우드 금융 지원 전략은 당장의 이익 극대화를 넘어 미래 리스크를 통제하려는 5가지의 깊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소수의 대형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독립적인 대규모 수요처를 스스로 창출하여 공급망의 선순환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급성장하는 추론 시장의 사용량 기반 수익을 향유하며 신생 기업들이 첫 인프라부터 자사 생태계에 완전히 락인되도록 유도하는 완벽한 장기 비전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펀더멘털을 지닌 기업인 만큼 시중에 상장된 다양한 단일 종목 ETF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MVDL, 횡보장에서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MVDY 등 성향에 맞는 선택지가 풍부합니다. MVIT는 MVDY 대비 우수한 상승 추종 능력을 보여주며 MVDW의 경우 순수 레버리지 전략만 사용합니다. 또한 레버리지와 커버드콜의 장점을 결합한 MVII 같은 혼합형 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어 각자의 리스크 감내 수준과 현금 흐름 목표에 맞춘 정교한 포트폴리오 세팅이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한 개별 주식 추종 ETF들의 6개월 성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본주와 유사한 성과를 냈습니다. 참고로 2배 레버리지 ETF인 MVDL의 경우 레버리지 특유의 음의 복리 효과로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상승 시기에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1년 흐름을 보면 MVII가 본주보다 확연히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으며 MVDY와 MVDW는 본주 대비 1%가량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MVIT의 경우 아직 상장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단기적인 실적 지연 우려나 자체 가속기 개발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엔비디아는 대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톡 접력과 극단적인 통합 설계로 톡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방향성을 점검하는데 유용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